FM은 서로 매도 매수인이 포괄 양수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가장 F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중개사분들한테 반드시 요청을 하고 매매할 때 진행하신다면은 조금 어렵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이 5% 가까운 취득세 가까운 금액을 손실 볼 수 있는 걸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투자 전 체크리스트 6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상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의외로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부가가치세 생각보다 작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재화나 용역이 붙으면 요거에 대한 간접 조세로서 붙는, 우리가 뭐 모든 어디 가게를 이용을 한다거나 해도 어떤 제품을 사도 거기다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왜 크냐면 이게 보통 건물과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를 구입을 할 때 보면은 건물분, 토지분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토지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지어서 발생하는 건물분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뭐 분양상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3억 1천에 분양가격 3억 1천짜리를 매수를 하나 했는데 이게 대지가가 1억 2,700이었고 건물가가 1억 6,600이었습니다. 1억 6,600이면은 이 건물에서 작지 않은 게 1,660만 원 정도의 그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죠. 이 건물의 취득세가 4.6%인데 지금 요거는 거의 5%가 넘는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3억대니까 이 정도지만 만약에 5억대, 10억대 들어가면은 이게 5천만 원, 뭐 거의 1억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적인 상가는 통상적으로 건물분이 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대지 지분이 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6, 7%까지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뭐 몇 천만 원 단위니까. 근데 이거에서 보통 부가가치세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우리가 상가를 매입을 하면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상가 분양받는 것과 동시에 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이걸 공급하는 측에다가 제시를 하면, 예를 들면 뭐 시행사라든가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에 제시를 하면 그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 요걸로 이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환급하면은 그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요 계약서에 보면은 이게 부가가치세 1,600만 원 한꺼번에 환급받는 게 아니라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 시에 10%가 돈이 들어가죠. 이 3,100만 원 중에 166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3,100만 원, 166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발행된 금액만큼을 먼저 환급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도금까지 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속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분양상가는 사실은 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사에다가 맡겨서 그냥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받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받게 해달라 하면은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매매 시에는 좀 복잡해요. 매매 시에, 상가 매매 시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복잡한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사무실 매매 계약을 하나 한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실이 1억 9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특약사항에 본 매매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부가세는 매수인이 대려 납부하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일반 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 경우 포괄양도양수라고 해서 포괄양도양수한다, 이렇게 이제 특약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현재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할 경우에만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같은 임차인의 같은 임대업을 포괄양도양수할 경우만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잔금하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포괄양수도 한다라고 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수인이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똑같이 일반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매매 상가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분양상가는 분양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가 돼 있는데 매매 상가는 이거 매매를 1억 9천에 하면 얼마가 부가가치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한데 사실 이게 조금만 알고 보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중개사무소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상가일 때 부가가치세, 토지가격과 건물가가 어떻게 분리할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토지하고 건물 가격을 둘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매매가 1억 9천에 거래를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매매가 1억 9천의 사무실이 어떻게 토지 가격을 산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토지 일단 그 공시가 대지 지분에 대해서 토지 기준 시가를 알아야겠죠. 토지 기준 시가는 여기 이 서류를 보면 대지 지분이 6.24제곱미터입니다. 6.24제곱미터에 이 지번을 검색을 하면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보니까 814만 6천 원입니다. 그럼 6.24제곱미터 곱하기 814만 6천 원 하면은 5,083만 1,040원이 토지의 공시가예요. 토지 매매가가 아니고요. 토지의 공시가고요. 그럼 이제 건물의 기준시가도 알아야겠죠. 건물의 공시가는 얼마냐? 건물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이게 건물 기준시가 계산하는 방법이 책으로 314페이지짜리 책으로 나올 정도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받아가지고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건물시가 계산 방법 해설 국세청에 발행된 게 있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곱미터당 금액 곱하기 평가 대상 건물의 면적. 근데 여기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2021년 기준으로는 7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지수. 이게 철근 콘크리트조냐, 목조냐, 철골 콘크리트 다른데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1.0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수. 이제 업무시설이냐, 근생이냐, 뭐 주택이냐, 주거용이냐, 뭐 여러 다양한 용도가 있죠.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시설이었기 때문에 1.1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설 방법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지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요.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814만 6천 원이었죠. 800만 원일 때는 1.34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경과연수별 장가율.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조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 준공된 경우는 0.928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74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15 곱하기 1.34 그리고 0.928을 곱하면 105만 8천 원이 100만 원 미만 절사해서 105만 8천 원이 이 건물의 기준시가, 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전유 면적 플러스 공유 면적을 합산한 면적인 61.63제곱미터를 적용하면 6,520만 4,540원이 건물 기준가가 돼요. 그러면 건물 기준가 플러스 토지 기준가 하면 1억 1,603만 5,58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기로 한 가격은 1억 9천이었잖아요. 그럼 1억 9천에서 토지가와 건물가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 이제 안분비를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로. 매매 가격하고 토지 기준시가에다가 토지 건물식 합한 금액에 나누게 해가지고 하면 토지 양도가는 8,300만 원이 되고 건물 양도가는 1억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 76만 7,791원에 곱하기 10% 하면 그게 부가가치세. 1,067만 6,779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부가가치 1억 9천 중에 1,067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이걸 환급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매도인이 하고 매수인이 이걸 받아서 매도인한테 1,067만 원을 먼저 냈다가 그리고 이 매도인이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이분이 국세청에다가 이 부가세 납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 세금계산을 받아서 환급 신고를 하면 다시 환급을 받는 그러한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특약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만약 임차인이 바뀌는데 포괄 양수도 한다라고 일반 관례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칫 환급 대상이 안 되거나 놓쳐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FM은 서로 매도 매수인이 포괄 양수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가장 F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중개사분들한테 반드시 요청을 하고 매매할 때 진행하신다면은 조금 어렵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이 5% 가까운 취득세 가까운 금액을 손실 볼 수 있는 걸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사전에 잘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여러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좀 이제 이 계약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번에 6편은 또 나눠서 다음 편에 또 하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